여러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1998년도에 의료 권역이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이제 국민의 선택권을 이제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해제가 됐는데, 선택권은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그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해결한 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 지역 내에 2차, 3차 의료기관이 그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 환자들한테 훨씬 더 잘 해줄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조금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제 강화해서 지역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의 큰 틀에서 문제는 의료 이용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의사들은 정말 행위별 의료 수가 하에서 정말 많은 진료와 시술과 검사와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 수가를 맞추려고 그냥 불필요한 검사, 불필요한 처방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소위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의료 의사들도 그런 쪽으로 갈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사의 용역,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의료 이용률 줄이면 환자가 줄어드니까 의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또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환자에 대해 진료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죠. 지금 뭐 대학병원에서 3분 진료, 뭐 1분 진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과 같은 데서는 상담료가 지금 책정이 돼서 잘 정착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든 의원에서 다 정착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닥터스피를 부여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에서 한 환자당 뭐 15분에서 30분까지 진료하고 상담하고 설명하고 교육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의료 전달 체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결국 병의원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의료 전달 체계는 WHO에서 이제 정의하기를 이런 1차, 2차, 3차 간의 어떤 종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의료기관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내시경도 하고요. 1차 의료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특화된 전문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죠. 수술도 하는 기관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각 지역사회에서 그런 1차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의료 전달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네트워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있는 2차,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의료 자원을 이용하고 공공재원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1998년도에 의료 권역이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이제 국민의 선택권을 이제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해제가 됐는데, 선택권은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그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해결한 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 지역 내에 2차, 3차 의료기관이 그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 환자들한테 훨씬 더 잘 해줄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조금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제 강화해서 지역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외 의료 전달 체계의 다변화 및 선진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거기에서 이제 큰 우리가 의료의 대변환이라 그럴까? 좀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의 큰 틀에서 문제는 의료 이용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의사들은 정말 행위별 의료 수가 하에서 정말 많은
진료와 시술과 검사와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제 국가 의료 차원에서 이제 의료 이용률을 어떻게 보면 좀 줄여야 됩니다. 예. 이거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의료 이용률을 줄이면 환자가 줄어드니까 의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또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환자에 대해 진료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대학병원에서 3분 진료, 뭐 1분 진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과 같은 데서는 상담료가 지금 책정이 돼서 잘 정착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든 의원에서 다 정착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닥터스피를 부여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에서 한 환자당 뭐 15분에서 30분까지 진료하고 상담하고 설명하고 교육하고 관리,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의료 전달 체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가치를 두고 1차 의료기관에서는 좀 더 그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3차 의료기관에서는 반면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이제 3차 의료기관 유지 관리가 힘들어요. 예. 고난의 수술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중증 질환이라든지 급성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다시 1차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낼 때 그 지금의 현행 수가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수가 가중치를 좀 더 둬서 해야 된다. 지금처럼 그 수가를 맞추려고 임상 검사라든지 영상 검사라든지 이런 거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불필요한 검사, 불필요한 처방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소위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의료 의사들도 그런 쪽으로 갈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사의 용역,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도 환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 소비자 단체하고 합의가 맞다는 게, 이제 불필요한 검사, 불필요한 약 안 먹겠다는 거죠. 의사도 처방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런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그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제 뭐 젊은 의사들이나 예비 의사들 혹은 혹시 보실지 모르는 국민들께 네,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다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의사들은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국민들이나 환자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렇게 비춰질까? 저도 이제 고민을 정말 평상시에도 하고 여러 이제 의협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의사분들이 사실은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크게 대화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되니까. 예. 그런데 세상은 의료가 세상을 구성하는데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병원에 오는 건요, 인생에서 1%도 안 됩니다. 예. 99%의 사람들, 한 사람이 99%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거를 조금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면 좀 그런 얘기를 덜 듣지 않을까. 내가 주장하는 내 생각, 그게 항상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좀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